네팔은 왜 한국에 SOS를 요청한 걸까요? 히말라야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맥입니다. 오르기 쉽지 않고 그 거대하고 장대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도전해 온 산입니다. 수천 미터의 능선이 겹겹이 이어지고 구름과 바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지형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산맥의 안쪽에는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전기가 닿지 않았고 도로는 매년 끊겼고 밤이 되면 히말라야의 삶은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네팔은 여러 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말, 수익 구조가 안 난다는 말, 지형이 너무 어렵다는 말 등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조용히 들어온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네팔에 들어와 병원을 먼저 지었고 학교를 고쳐줬으며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2010년대 초반 한국은 네팔 정부와 협의해 새마을운동 방식의 농촌 개발을 공식 프로젝트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마을 공동체가 다시 조직됐고 관계시설이 정비됐으며 끊기던 농로가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주민 리더를 키우는 과정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돈을 먼저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방식이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관계시설과 농로가 생겼고 전기가 닿지 않는 곳에는 대형 댐이 아니라 작은 수력발전소가 놓였습니다. 발전량은 크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사용할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히말라야 한가운데서 이 이야기는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네팔은 산이 많은 나라이고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이며 그래서 원조가 필요한 나라라는 설명입니다. 히말라야 지형은 아름답지만 그만큼 개발이 어렵고 그래서 늘 전기가 부족하다는 말도 따라옵니다. 언론에서는 지형에 문제가 있다, 돈이 없었다, 기술이 부족했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늘 빠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 번 시작한 공사를 끝까지 가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시선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네팔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시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제금융기관, 주변 강대국과 글로벌 건설사들이 한 번쯤은 모두 이 사업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지점에서 같은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국제금융기관이 본 것은 발전량 대비 투자 비용이었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들이 본 것은 공사 지연 가능성과 책임 리스크였습니다. 인도는 하류 수자원 통제 문제를 계산했고 중국은 담보와 운영권, 장기 영향력을 먼저 계산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기업들 모두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 사업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다른 단위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많은 나라에서 대규모 인프라를 먼저 깔아본 경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완공보다 유지가 더 어렵다는 것을, 공사는 멈출 수 있지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삶은 멈출 수 없다는 현실을 이미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국가 전체 전력망이 아니라 마을 단위의 생활 전력이 먼저 들어서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댐이 아니라 마을을 잠그지 않는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물기를 살짝 바꾸는 소수력 발전으로 높이 2, 3층 건물 정도의 시설을 곳곳에 나눠 마을마다 전력을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연중 내내 하는 공사가 아니라 우기에는 잠시 멈추고 건기에는 다시 시작하는 구조를 처음부터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문제는 네팔의 공사는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형도 기후도 행정도 모두 까다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선택의 무게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시설을 짓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고장이 나면 다시 고쳐 세울 수 있도록 기술과 사람들을 함께 남겼습니다. 이 방식은 네팔의 재난 순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2015년 히말라야를 뒤흔든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구조대와 의료진을 가장 먼저 파견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긴급 구호로 끝내지 않고 복구와 재건 단계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때도 선택은 같았습니다. 당장의 회복보다 다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무엇을 받았는지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 남았는지로 한국을 기억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네팔은 늘 기회의 땅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네팔의 수력은 인도와 중국,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전문 매체들까지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실제 공사보다 늘 숫자와 가능성에 머물렀습니다. 언론이 왜 아직 개발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 번 다시 주목받았고 여러 번 다시 기대를 모았습니다. 네팔의 많은 사업들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조차도 이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하다가 설계를 들여다보다가 계산 끝에 멈춘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누군가가 하다만 공사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규모를 줄이고 방식을 바꿔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그걸 이어받아 마무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멈춘 공사를 마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포기된 조건들을 끝까지 계산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숫자에는 끝까지 담기지 않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네팔은 6월부터 시작되는 몬순 기간에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70에서 80%가 집중되는 나라입니다. 이 계절은 비가 오는 시간이 아니라 공사가 멈추게 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몬순이 시작되면 도로가 끊기고 장비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터널을 파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단층이 나오고 그러면 설계는 다시 바뀝니다. 또 행정 담당자가 바뀌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고 그렇게 되면 공사는 다시 멈춥니다. 이 모든 조건을 국가 단위 사업으로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심을 갖던 나라들의 선택은 중간에서 멈춘 것입니다. 히말라야 인근의 작은 회의실, 네팔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 몇 명과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술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은 앞에 나서기보다는 도면과 공정표를 조용히 펼쳐놓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우기에 끊긴 도로를 짚고 있고 누군가는 다음 공사 구간을 연필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벽에는 수로 도면이 붙어 있고 테이블 위에는 비에 젖은 공정표가 놓여 있습니다. 회의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올해는 여기까지만 하죠. 우기가 지나면 다시 합시다. 누구도 성과를 외치지 않고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정리를 해둡니다.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은 산악지형이 많은 나라입니다. 공사를 하다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했던 순간을 수없이 많이 겪어온 나라입니다. 완공보다 유지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계획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배워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식은 언제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자랑하지 않았고 성과를 먼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서도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네팔이 한국을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한국이 세운 수력발전소는 거대한 댐을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얻은 그 전기로 마을의 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면 문을 닫던 보건소에 불이 켜졌고 아이들은 촛불 대신에 전등 아래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가 없어 약을 보관하지 못하던 곳에 기본적인 의료가 가능해졌고 작은 기계들이 돌아가면서 마을에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전기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히말라야 사람들의 하루를 이어주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한국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지어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 수 있게 됐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대단하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끝까지 남았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본 기록이었습니다. 히말라야의 높은 산맥보다 더 넘기 어려웠던 건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마다 속도를 늦추자고 판단했던 엔지니어들, 규모를 줄여서라도 해낼 수 있는 길을 다시 계산하던 기술자들, 그리고 성과보다 책임을 택해 히말라야 현장에 남았던 사람들, 그 선택이 한 나라의 일상을 바꿨고 지금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또는 이런 방식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가끔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차분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눈물과 웃음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